네, 강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8월 9일 일요일용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도 만약에 뭐 큰 저기만 없다면 이경주, 6경주, 약간 토요일자에서 뭐 특별한 변수 없다면요. 그다음에 10경주, 11경주인가요? 예, 이렇게 좀 그다음에 자질구레한 것도 좀 있긴 한데 너무 많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개수를 경주수를 좀 줄였습니다. 자, 오늘 뭐 별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다 부진마들이네요. 뭐 드리모스가 이제 선행 선점이네. 말 나빠요. 얘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드리모스 누구예요? 호크잉이죠. 호크잉 맞죠? 맞을 겁니다. 제가 이거 안 봐도 이만 해는 거 딱 보면은 호크잉 맞아요. 그다음에 착지할 때 흔들고 고개 높고 착지할 때 흔들리고. 근데 유리한 점은 선행이면 문세영 기수. 나머지가 뒤에서 쫓아와서 얘를 좀 덮어줘야 되는데 덮칠 말이 없어요. 덮칠 말이. 그죠? 이런 경주 제가 뭐 길게 여러분들 뭐 2방, 3방 이런 경주 얘 축에다가 얘를 그런다고 해서 빼고 갈 것도 아니고 얘를 축에다가 2방, 3방 가서 먹을 거 있는 경주 없다. 자, 1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200m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건 진짜 좀 배팅을 해야겠다. 우리가 속된 말로 승부경주다. 그랬을 때는 여러 유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부진마가 좋아졌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인기마가 다운됐을 수도 있고, 전개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소스가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조교가 좋은 거 이런 거는 뭐 아니고요. 그냥 한 소리고요. 자, 아무튼 그런다고 해서 경주마다가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뭐 쉬어야 하는 경주만 아닌데 이 경주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인기마 탄성연발이 7번 탄성연발이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죠?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패턴이, 조교 패턴이. 그럼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의심 안 해요. 누가 탔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교를 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교의 패턴이 달라지면 일단 어디가 아픈지, 병명이 있는지 없는지, 체중,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얘가 조교를 약하게 했는데 체중이 불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경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기마인 7번 탄성연발이 컨디션이 아니더라. 그러면 자, 2번, 7번이 여기서 무조건 대끼리 나오죠. 그죠? 2번이 누구예요? 은암자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무슨 장상 킹덤 2단계 들어와가지고 참. 자, 그리고 나선 그냥 만약에 탄성연발이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14번이 12번이죠. 상류명성입니다. 조금 얘는 약간 절어요. 파행기는 보이는데 강도를 높이는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고질이에요. 고질. 그냥 그렇게 평생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냥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 뭐 뼈가 뒤틀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허리 아프고 이런 게 어떤 적응이 돼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뭐 젊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대 때 어디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정말 펄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30대, 40대 지나고 50대 돼보십시오. 어디 한 군데씩 쑤시고 그러면 그냥 그게 적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게 적응이 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김옥성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힘으로 몰아주는 말들은 뭐 신영철 기수도 괜찮지만 이 김옥성 기수도 참 뭐라 그럴까요? 힘보다는 아주 그 머리를 써가면서 말을 타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좀 상류 명성을 좀 이경주에서 좀 노리고 있다라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경주는 쉬어가세요. 풀리 프로도 뭐 고개 높고 아주 컨디션은 좋아졌는데 너무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고개도 높고 제가 뭐 이거 1억짜리 맞죠? 500만 원짜리네. 네, 풀리 프로. 개별로 됐는데. 아무튼 뭐 말값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자꾸 내측으로 기대려는 거, 그 다음에 고개 높은 거, 한쪽 발만 쓰는 거, 한쪽 발만 쓰기 때문에 내측으로 들어가겠죠. 왼쪽 발로 쓰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뭔가 동반 습보하는데 보니까 막 뛰다가 슝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못해요. 제어를. 그러면 조교 강도를 세게 하지 말든가. 제가 어제 일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실기관 같은 경우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는 세게 할 수는 있지만은 중간에다 대놓고는 세게 못해요. 그러니까 속보 구보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폴리프로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주행을 안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주행 그 순치를 시켜 놓고 나서 강도를 높여야죠. 무턱대고 강도.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돼.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다. 문세영 기수가 잡을 거다. 그러면 배팅하세요. 이 내측으로 기대는 걸 문세영 기수가 잡을 거다. 잡을 수 있죠. 문세영 기수라면 저는 그것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다 70%가 되기 때문에 30% 믿음감은 신뢰감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그걸 알았다면은 물론 최봉주 조교사가 안으로 기댄다. 라스트에서 기대니까 그거는 조심해서 타라. 분명히 언지를 줄 겁니다. 그거를 문세영 기수가 어디서 이마필이 어디서 어떻게 기대는지 조교를 해봤다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직선 들어서자마자부터 계속 아마 왼쪽 채찍을 때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 채찍을 때리면 분명히 이거는 무슨 언질? 조교사의 어떤 그 말의 습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습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딱 그것만 보세요. 왼쪽 채찍을 때리나 안 때리나만 보십시오. 아주 직선 들어서부터 때릴 겁니다. 그 정도 이렇게 지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얘를 축을 해서 지금 레이저 드리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레이저 드리머. 지난번에 제가 마초 우너 뭐예요? 와일드 마초 있죠. 박우른 기수가 탄 인기 1위마. 마초 우노 혈통이라고 했잖아. 제가 김병철이한테 얘기했더니 마초 우노가 잘 뛴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드리머의 혈통이 뭐예요? 메이세이 오페라입니다. 뭐 단거리에서는 제가 어제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힘으로 뛸 수 있지만 얘가 지금 컨디션이 좋다면 그 혈통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컨디션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혈통까지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경주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시 50분이면 아무것도 할 거 없네요. 커피 한 잔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000m 4경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인수재가 지금 1000m 출전했어요. 발 쓰는 거 높은 마필. 발 꺾는 마필.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1200에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경주에 이제 너도 나도 막 날라온다는데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늘어난 거리가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1200에서 취입을 했다고 해서 1400에서 취입이 더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말씀해요. 포인트를 잘 좀 새겨 들으십시오. 자, 오늘은 1000m입니다. 1000m면 얘가 어떻게 탈 건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1200이나 1200에서 1400까지는 얘가 지금 어떻게 탔어요? 중간이나 뒤에서 힘을 안배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0m이기 때문에 요걸 하려고 그럴 거예요. 선행 가려고. 선행 가려고 아마 길을 쓸 것 같아요. 거기다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밀고 나오면 인수제가 밀고 나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을 꺾는 마필이기 때문에 죽어요. 아무리 단거리라도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m를 얘가 막 추진을 해서 나오면 이건 200m를 1400에서 200m를 힘을 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m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고 나와 화면에 딱 비춰. 그랬을 때는 아이고 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내 맞건 죽었다라고 한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가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잡고 있을 때는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고 오늘 축은 오피데이입니다. 오피데이. 오피데이. 자, 어제 아침엔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좀 탓하는 게 아니라 좀 한쪽 면만 봐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이제 토요일째에서 설명했나요? 말이 막 뛰고 있는데 스피드만 딱 예? 스피드만 좋대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속구보할 때 어떤 그 발씀이나 주행 자세, 파행기가 있나 없나를 보고 나서 스피드가 굿 이러면 좋지만 이거는 순간 스피드예요. 여기서 조교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관람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 뒤에 있는 스피드는 아무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힘이 좋은 그런 그리핀 같은 경우는 순간 스피드가 좋을 수 있는데 자, 이 조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차분해졌다 이거예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말이 차분해졌어요. 이거 원래 좀 까불던 말이었지 말들을 막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여기다 대놓고 조교를 한다 이거예요. 펜스에다 대놓고. 근데 이번엔 어떻게 조교했어요? 외곽에서 했어요. 그냥 가운데에서 딱 그것도 신마랑 같이 신마 외곽에서 같이 살살 쿠보도 했다가 가운데서 뛰었다가 근데 얘의 단점은 뭐예요? 목이 좀 짧고 고기가 약간 높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은 나머지가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오늘 축으로 좀 차분해졌지 않습니까? 다 좋잖아요. 근성도 있고 차분해졌고 주행 안정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축으로 가는데 근데 서프링 골드입니다. 서프링 골드나 예원도 말은 좋아졌는데 몸이 좀 딱딱하죠. 몸이 좀 딱딱하고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프링 골드만 이현종 기수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서프링 골드가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경입니다. 저도 가늠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가늠이 잘 안 될 때가. 그러니까 이경준 여러분들 1000m예요. 근데 전부 다 선행마예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10마 2마리가 2번 미스터 큐피드하고 그 다음에 5번 무슨 로드? 나이트 후드. 이 두 마필이 참 일단 생김새는 좋더라고요. 체형.
그 다음에 주행심사도 주행심사도 아주 여유가 많았어요. 근데 두 마필이 다 주행심사 때 여유가 있었다는 것은 1분 1초, 1분 2초를 뛰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을요. 그 이상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지금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마필, 예를 들어서 모래를 맞아 버린다거나 나이트우드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큐피드도 선행 외곽으로 나왔거든요. 얘네 둘 다 모래를 안 맞았어요. 그게 좀 경험이 없고 모래를 안 맞은 게 좀 그래요. 둘 다 자세는 좋아요. 미스터 큐피드는 얘는 오른쪽 뒤인가?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좀 불편한 거에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미러클 러브랑 동반할 때 보니까 아직 어린 티는 나더라고요. 순간 스피드에서 조금 밀렸어요. 그렇지만 이 코너에서 조금 일찍 퍼지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삼성 인디언, 제가 이제 그런 수요일쯤 되면 수요일, 화요일 날 일할 때 그런 얘기, 그렇게 이런 단평을 써놓죠. 예를 들어 삼성 인디언. 지난번 조교표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월요일, 목요일 습보를 했습니다. 습보가 있고, 이번에는 월요일 습보가 있고, 뭐 수요일도 당연히 안 했을 거고, 목요일 습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꼭 습보가 없다라는 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이마필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왜 패턴의 변화를 줬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난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안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안 했으니까 뭐 이미 다 준비해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뭔 변명이더라 참. 네, 우전 구절염이에요. 근데 제가 단평을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참고 사항으로 드릴 그런 어떤 단평을 쓰는데. 자, 목요일날 목요일날 습보를 해야겠다. 습보 안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 병명을 찾으니까 우전 구절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뭐라고 썼냐면, 왼발만 쓴다. 왜 왼발만 쓸까?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오른쪽 구절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습보를 했고, 실전을 뛰고 나서 이번에는 올해를 한번 놔줘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더 세게 했다가는 얘가 지금 출전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조교를 약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도 되고 쟤도 되고 그러면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가늠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대위야 이경주 예상 뭐 잡았니?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물론 최종 결정은 제가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 김대위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복귀를 주로 하는 대우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 능력에서 전개에서 저보다 잘 알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얘보다 제가 나은 거는 조교의 어떤 컨디션, 이건 제가 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조교가 아니다. 이것도 조교가 아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 이 어린 마필들을 신말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그런 어떤 결론을 내서 제가 우두를 잡았다, 예상을 했다라는데, 자, 7번은 말이 능력이 일단 한 수 아래고, 누구죠? 로열 헤이버. 8번 해리오는 이마필은 지난번에도 어떻게 탔어요? 선행 3두 외곽인가요? 2두 외곽인가 탔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얘가 선행 안 가고는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타냐면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마리가 쪼르륵 나란히 선행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덜미를 잡혔어요. 뭐죠? 문세영 거하고 뭐 빅타운, 빅마운틴, 개나리가 선행을 가고. 그래서 좀 일단 두마필을 제외하고 나면은 두마필이 아니죠. 7번 로열 헤버 능력이 조금 처지고 약간 미세하지만 처져요. 능력이. 얘는 선행을 못하면은 죽을 수 있고, 자 11번 얘는 구절이 나와서 조교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남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2번 남죠. 3번 얘는 고개 높은 마필, 그래도 잡아야 되고, 5번 그 다음에 10번 퍼펙트, 그럼 기본 기록이 너무 좋고, 12번 이렇게 5마필이 나오는 얘네들을 3마필을 죽여도 5마리가 남는데 이 경주를 어떻게 배팅을 하느냐 이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배당이 뭐 꽝 하고 터질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역시 쉬어가는 게 좋겠다. 자,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육경주의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라클 러버입니다. 미라클 러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좀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경주에 이어서 이제 미라클 러버가 골망염이 4일인가?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3일이야? 예, 3일을 알았어요. 그럼 크진 않네요. 근데 얘 조교 패턴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숫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숫보를 쫙 안 하다가 마무리만 월요일날인가? 어젠가? 네, 안 했죠? 네, 목요일날만 딱 했네요. 어제만 딱 했네요. 어제 처음 한 번에. 그것도 아까 조금 뛸 나이트 후드랑 같이 동반 숫보, 내주로 해서 동반 숫보 딱 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나와서 보니까 괜찮아요. 안 절어요. 이게 조교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뭐 장산나연이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월요일날 한번 탁 맞고 나니까 수요일날 나오니까 찍 절어. 근데 얘는 골망염이기 때문에 이건 성장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교 조금 약하게 마무리 한번 점검을 했어. 스피드 좋아, 안 절어, 다 좋아요. 그럼 뭐만 체크하면 돼요? 체중만 현장에서 체중만 얼마나 조교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를 보였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새창조, 예. 지금 이경주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 마필이 지금 뭐 비오바람 뭐 선행가도 그만큼이죠. 스타메이커 컨디션 아니죠. 뭐 지금 피식도 못 먹은 것 같아. 해피볼이 말은 컨디션은 좋은데 얘가 내측으로 너무 기대요. 너무 심하게 기대기 때문에 이경주에서 제가 공부를 무척 많이 했는데 기본 능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게 새창조입니다. 얘도 사실은 능력은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스타메이커라든가 해피볼의 안쪽으로 기대는 것, 뭐 퀸에이, 대륙경의 실버크레인, 뭐 다 컨디션이 아니에요. 기본 능력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1300m에서 잘 뛸 수 있는 마필은 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 정도는 더 데려갈 수 있지만 일단 새창조를 조금 주목해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했는 7경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마 체형 있지 않습니까? 하마 다리가 짧은. 근데 한번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리 동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절반, 여기서 여기 절반. 요게 보면은
똑같은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예요. 숏다리. 이 숏다리들은 보면은요 거의 발발발발 거려요. 지금 스타보니미가 그러니까 잘못된 게 뭐냐면 480kg나 나가는 체형이 상하 바란스가 똑같다는 것은 조금은 길어야죠. 한 20% 정도는 길어야 좀 늘씬해 보이는데 얘는 아주 땅따래 보여요. 땅따래 보이는 그런 체형입니다. 다리가 짧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마의 어떤 체형을 좀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좀 쉬우시라고요. 초원 볼트입니다. 어제 토요일째 출전하는 그리핀과 같이 동반 승부했던 마필이에요. 대신 가만히 이게 조교 때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저것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구나. 저걸 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 또 보니까 잊어버려요. 공부하기 전까지는 잊어버려요. 일요일날 월요일날 조교 보고 너 오늘 또 걸렸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월요일날 월요일날 조교 끝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공부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추천했던 거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상거탑입니다. 만약에 지난 시간에 토르 브라운을 봤다면 지상거탑을 좀 추천드렸는데 토르 브라운이 없었습니다. 김옥성 기수라. 조금 높은 자세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냥 가장 뒤에서 오더라도 5번 초원 볼트가 전개나 컨디션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속아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마필입니다. 초원 볼트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군이고요. 이제 15개에다가 7개, 22개 했습니다. 11시, 지금 시간은 11시 20분. 10분 안에 지금 4개를 다 해야 되겠죠. 그건 그렇고 지치네요. 자, 3번 주얼리 파티입니다. 주얼리 파티. 이게 앞말이다 보니까 결정력이 없죠. 지난번 무슨 똥말한테 졌던데 올 리듬이 20몇 전 만에 지금 2승한 말이죠. 올 리듬이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조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입상을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맞건만 맞으면 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얘한테 졌어요. 근데 또 얘한테 지더라도 부진마한테 지더라도 기복마라 그래야지. 기복마한테 지더라도 주얼리 파티는 3살짜리이기 때문에 똥말한테 졌어.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뒷면을 보면은 아직 주얼리 파티는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생김새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거기다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2번 실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경주는 워낙 주얼리 파티를 그런 기복마에게 지긴 했어도 지난번 뛴 거 봤을 땐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나머지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얘를 빼놓고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축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공략할 겁니까? 레오컴, 아침코요, 당찬했던 파티레이나 포커스 몇 방 가가지고 워낙 답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5시 10분인데요. 이때쯤 딱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7마리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무슨 경주죠? 네,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인데 뭐 이렇게 안 써있지? 마련 경주네요. 마련 경주. 핸디캡이 아니죠. 여러분들 레이팅 하고 나서부터 전부 다 핸디캡이지 않습니까? 국산 육군 빼놓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대상 경주 보면 별정이에요, 별정.
나이, 뭐 산지, 앞말, 순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3세는 50 몇 킬로 달았어요? 55kg. 4세 이상은 4세부터 4세 이상은 58kg예요. 별정 중량.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중량은 다 또 아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시는 문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4세 이상이 58kg 달고 다 보여줬어요. 3세 이상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그 예상가들이 예상을 하는 기본이 몇 가지가 있는데 4세보다는 3세. 예, 이것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세만은 이미 능력이 다 나왔어요. 그러나 3세만은 얼마나 더 찔지 몰라요. 그 다음에 55kg, 이경주 같은 경우는 55에서 58, 3kg의 부담 중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뭐가 있어요? 뉴아이트 삭스 있어요. 매니머니 있어요. 얘네 둘이 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하나임이 속보를 늘렸어요. 정말 요거는 얘기해드리고 갈까요? 속보를 2바퀴로 늘렸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어떤 날은 한 바퀴 아니라 2바퀴로 늘렸어요. 근데 이마필이 지금 어떻게 조교를 했었냐면 나오자마자 구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정일 때, 그 다음에 또 습보를 해요. 구보 후에 습보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속보를 2바퀴를 하고 나서 습보를 해요. 구보하는 날은 구보하겠지만요. 일단 패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뭐였었어요? 그냥 여태까지 그냥 앞에 갔다 길게 가서 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제가 왜 이마필은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했잖아요. 이번에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들은 지금 기본 능력이 이만큼까지 와 있어요. 이만큼까지 와 있는데 얘는 지금 한 번 변화를 주고 나서 이만큼까지 올라가려면은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꾸준히 쌓여야 되는 거죠. 그죠? 쌓여서 얘네들이 어떤 그 근육이 붙고 나서야 얘네들은 이 능력을 쫓아가는 건데 단 한 번 해가지고는 조금 아직은 얘네들이랑 견주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도 그런 생각이죠. 내심 초교를 바뀌었기 때문에 좀 한번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파워시티도 58km는 2000m, 1900을 뛰어봤죠. 1900을 57.5를 달고 뛰어보긴 했는데 조금 말이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체크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 능력은 5번, 6번 뉴아이트 삭스와 매니머니가 좋은데 매니머니가 조금 그래요. 컨디션이 나빴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마하나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공략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900m네요. 입경주는 이 11번 블루 드리머입니다. 블루 드리머. 그냥 얘는 지금 5살인가요? 앞말 5살인 것 같은데. 예. 51kg의 부담 중량. 최근에 그 공백기가 있었죠. 예. 공백기를 갖고 있다가 지금 둘레져서 7착에서 5착, 3착. 7착, 5착, 3착. 그러면 이번엔 대가리네. 그죠? 이건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여기 지금 2번 삼정제국은 한번 나갈 때 보십시오. 450kg짜리인데 상당히 얇고 높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장거리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체형인데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는 없고요. 자, 스페이스포트입니다.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도 실전에 들어가면 취입을 하는 마필이고 통일의 함성입니다. 힘으로 뛰는 마필이죠. 힘.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삼정제국의 단점이나 스페이스포트의 취입력이나 뒤에 있기 때문에 얘도 거기랑 같이 뛰어요. 힘으로 뛰지만.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데 들어가는 거리가 얘는 오히려 좋을 게 없어요. 1900m. 힘으로 뛰는 마필. 아주 통나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티나브로드. 얘는 이제 제가 이제서야 단점을 알았어요. 그냥 그 단점을 극복해 주겠거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표현하는 거 있죠? 똥싼 바지. 이것 때문에. 이거는 D를 짧게 찰 수밖에 없어요. D를 짧게 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순발력이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힘을 쓰면 취입이 안 돼. 아스트 부부가 취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얘의 컨디션을 믿고 한번 공략을 하는데 5살짜리예요. 5살짜리이기 때문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7, 5, 3, 1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바둑의 19급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이번에 쟤는 7차 왔어, 5차 가서 3차 가서 이번에 1등 올 차례네. 제가 이 예상가들한테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스갯소리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블루드리머입니다. 근데 좀 차분히 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차분히만 타면 그 컨디션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11경주입니다. 또 있네요. 11경주, 네 번째 11경주. 마지막인가 본데요. 에코블루죠. 에코블루. 에코블루가 있고, 에코블루가 있는데,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에코블루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인기마들이, 에코블루. 인기마들이 누구예요? 2번 천년의 기쁨. 4번 팍스라이. 9번 아라비아 왕자. 감동의 시대는 빼자고요. 아직 뛴 것도 없고 싱글 공백기도 있고 그래서 얘는 머리가 낮은 자세, 얘는 숏다리, 주폭이 1개, 얘는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훈련은 잘했고, 얘도 주로를 바꿨어요. 맨날 내주로에다가 외주로로 나왔고 동반 스포도 했는데 뒤가 좀 흔들려요. 자, 그래서 이 에코블루에서 얘네들을 지금 후착 찾기죠. 네마필.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만은 머리가 낮은 게 과연 얼만큼 경주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얘보다는 좀 낫겠다. 그럼 얘를 빼자. 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얘가 조교가 좀 낫다. 그럼 얘를 뒤로 가서 뒤로 돌려서 받쳐서 가고 얘가 흔들린다. 1400에서는 근데 강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번 누구죠? 팍스라이 같은 경우는 누구랑 동반 스포를 하니까 여기에서 딱 멈춰요. 그 제가 얘기했던 주폭의 한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그냥 늘어난 부담 중량 같은 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팍스라이를 빼고 나면 2번, 9번, 11번인데 오늘 주인공은 그 아라비아 왕자입니다. 아라비아 왕자. 일단 때리니까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얘를 뭘 갖고 하냐면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이미 저는 이 천년의 기쁨이나 가이스타트, 그다음에 팍스라 얘네들은 지금 능력이 다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라비아 왕자가 제가 알기로는 8주, 9주 주행 심사까지 해가지고 훈련이 충분해요. 약간 흔들리는 것 빼놓고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에코블루 같은 경우는 체구가 좀 작죠. 작으면서도 상당히 뛰는 마필이에요. 저도 요거는 좀 한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작은 체구가 뛰는 마필은 유연성 아니면 근성이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힘으로 뛸 일은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고요. 자, 5번 뚜또반네입니다. 보니까 왼쪽 뒤 상당히 많이 절어요. 숫보를 하면 여기 오면 딱 1번 여기 100m 지점 오면 200m죠. 200m. 꼬리내서 200m지만 100m인가요? 하여튼 여기 요 근처에 오면은 발을 탁 바꾸고 안으로 기대요. 그러면서도 뛰어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경주에 어떤 얘가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디플로매틱 메시입니다. 얘도 왼쪽 뒤 절어요. 6번 뒤 저는데 얘의 단점은 뭐예요? 고개가 높다라는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좀 기승해서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제가 이 디플로매틱 미션을 빼면 얘는 현장 추천 경주가 될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 좋다면 취소가 안 돼야 되는데. 자, 강호대세입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작은 체구면서도 이런 거 보면은 그 아까 에코블루 같은 게 기억이 나요. 얘는 작아도 뭐 근성이 너무 좋아요. 근데 힘이 없기 때문에 체구 작기 때문에 몸싸움이나 이런 데서 휘둘리면은 조금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이 근성은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작은 체구에서 좀 뛴다. 섣불리 못 빼는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경주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이 디플로매틱 미션을 빼느냐 못 빼느냐, 빼더라도 뭐 몇 방으로 갈 거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이 12번 킨 엠파이어입니다. 킨 엠파이어. 이 킨 엠파이어가 단점을 알겠더라고요. 일단 선행을 간다 치자고요. 선행을 가는데 이 암말이죠. 예, 암말 4살짜리예요. 암말 4살짜리인데 주얼리 파티도 그렇고 이 암말들의 특징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써야 된다니까요. 주얼리 파티도 그렇고 이 킨엠파이어도 그렇고 보면은 뭔가 막 있을 것처럼 뛰어요. 실전에서 보면은. 근데 딱 여기 오면은 요 한계를 보여요. 요게 암말의 특징입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지금 주얼리 파티 같은 경우 정치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퀸엠페어도 지금 470kg짜리 암말치고 체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 순말인 줄 알 정도로 그랬는데 뭐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 거 아닙니까? 뭐 시골에서 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뭔가 쫙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그냥 왔다. 퀸엠파이어 같은 경우 선행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니에요? 그 전경주 네. 거의 선입권이에요. 480km 나가는 마필인데 금방 따라가면서도 선두권에서 가면서도 금방 취입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넘었을 것 같은데 못 넘어서요. 그게 바로 암말의 한계인데 이런 마필들이 입상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수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맞아야 돼요. 근데 오늘은 좀 상대가 맞죠. 블랙트레인 얘의 단점은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들 그거죠. 386배짜리 아닌가? 예, 맞잖아요. 예, 김혜선 기수가 타고 대왕이 이겼네요. 364점. 근데 이날 좋았다는 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가 그날 맨날 왼발만 쓰고 안으로 기대던 게 내측으로 사행하던 게 그 주에는 오른발을 자주 썼었어요. 그걸 버텼어요. 제가 토요일 때도 얘기했죠. 발바꿈. 이 잦은 발바꿈을 안 했던 마필입니다. 원래 그걸 했던 마필인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발을 바꾸지도 않고 이 펜스에다 대놓고 왼발만 써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썩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퀸엠파이어였던 상대가 좀 그렇게 썩 저거 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퀸엠파이어를 축으로 해서라도 강호대에서 있고 좀 얘기는 되네요. 이제 블랙트레인하고 디플로매틱 미션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현장에서 조금 정한다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2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의 첫 둘째 주죠. 8월 8일, 8월 9일 양일간 이제 하반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8일간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 뭐 1, 2, 3경주 정도는 제가 지점에서 출발해서 현장으로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성을 좀 못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진아였습니다.